안녕하십니까, 민들레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또 다른 MR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XC70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70 이전에 이 차가 바로 있었습니다. 그 차는 바로 이겁니다. 네, 이 차는 볼보 S60 폴스타라는 모델입니다. 이 폴스타가 현재는 전기차 브랜드지만 원래는 볼보에서 고성능 차량에 붙는 그런 모델명이었어요. 폴스타가 원래는 벤츠의 AMG나 BMW M 시리즈와 같은 그런 고성능 튜닝이 된 버전이죠. 그래서 그런 모델인데, 원래는 이제 폴스타라는 게 모델명이 아니고 그 튜닝 업체 튜닝하는 그 회사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볼보만을 전문적으로 튜닝하는 그런 업체였는데 2015년에 볼보가 그 튜닝 업체인 폴스타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나온 차가 바로 이 볼보 S60 폴스타, 그 다음에 V60 폴스타가 됩니다. 처음 이제 2016년도에 폴스타가 출시가 됐는데 그때는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이 안 됐었고요. 2017년부터 S60 폴스타, V60 폴스타가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들어왔는데 굉장히 적은 대수가 들었어요. 한 30대 정도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자체가 16년도에는 750대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전 세계에 1,500대만 생산이 됐어요. 그 중에 30대가 국내에 들어온 겁니다. 예, 한번 이 폴스타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외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 차량은 S60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한 모델이고요. 그 S60에서 이제 약간의 튜닝을 거친 고성능으로 개조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우선 전면부를 보시면 제일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폴스타 마크입니다. 네, 폴스타 마크가 이제 달려있고, 폴스타 국성이라는 의미잖아요. 저는 이 배지가 굉장히 마음에 들죠. 이 폴스타 마크.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이 전면 스포일러입니다. 전면 깜빡이 달린 스포일러인데 양쪽에 달려가 있습니다. 17년식은 이렇게 돼 있고 18년식은 이 하단에 카본 립이 하나 더 덧대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외관 부분에서는 바로 이 휠이 대박입니다.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출고 시에 미쉐린 TSS 파일럿 슈퍼 스포츠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그게 단종이 돼서 저는 지금 미쉐린 TS 포이스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 타이어 사이즈를 보시면 245, 3520인데 이 타이어 사이즈가 아마 포르쉐 앞바퀴에 들어가는 타이어 사이즈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를 처음 봤을 때 이 휠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차량에 이제 타다 보니까 마음에 들긴 하는데, 와, 이 세차할 때의 죽음입니다. 이 보시면은 요 구석구석 사이사이에 이 브레이크 분진이 들어가 있는데 닦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이걸 지금 세차한 거예요, 어제. 세차를 했는데 왜 이러냐? 닦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다가 그냥 대충 닦았습니다. 그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설명 안 드렸네요. 지금 이 타이어 앞바퀴에 장착된 이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브렘보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좀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보시면 이 폴스타라고 이 마크가 이렇게 적혀있고요. 브렘보 6 피스톤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력이 많이 나오는 차량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브레이크도 고성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차량의 재원에 대해서 아직 설명 안 드렸네요.
예, S60 폴스타 같은 경우에 재원상 마력은 367마력이고요. 굉장히 세죠. 4기통 2000cc 엔진에서 367마력을 뽑아내는 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터보 차저와 슈퍼 차저가 들어가 있고요. 100km까지 도달 시간은 4.7초가 되겠습니다. 기본 S60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이 스포일러입니다. 후면 스포일러가 이렇게 트렁크에 이제 장착이 됐고요. S60을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그냥 이렇게 덧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져 있는 부분이. 근데 굉장히 커가지고 다운포스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폴스타 마크가 이제 붙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차를 구매를 하려고 마음을 딱 빠져버린 계기가 뭐냐면 바로 배기음입니다. 배기음. 배기음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이 차를 사버리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좀 소리가 시동을 걸어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배기구가 상당히 큽니다.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달렸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폴스타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폴스타 전용 배기구요. 여기 이제 가변배기라 가지고 저기 안쪽에 스포츠 모드와 그냥 일반 모드 소리가 다르게 납니다. 외관은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S60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약간의 튜닝을 거치고 한 차량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이 성능은 다릅니다. 확실히 다른 차이예요. 한번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해드리면, 요거는 알라자라는 건데요. 이제 중앙아시아에 제가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에 출장을 가게 되는데 이게 약간 그런 부적 같은 겁니다. 이게 안전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거를 차에다가 보통 그 나라 사람들은 차에다가 이제 같이 이렇게 묶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낙타 털을 가지고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가 이제 안전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선은 백미러 같은 경우에 이 방위 표시가 나오는 게 옵션인데, 여긴 기본으로 잘 초점이 안 잡히긴 하는데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센터 패널이 이렇게 리얼 카본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카본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어 노브도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밤에 보시면 파랗게 불이 들어와요. 폴스타의 레벨 블루 색깔, 폴스타의 시그니처 색상이죠. 레벨 블루 색상에 들어오는 그런 기어 노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죽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다 볼보 폴스타의 시그니처 색상이 레벨 블루의 색상으로 스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 핸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그 레벨 블루 색상으로 스티치가 되어 있어요. 시트에 보시게 되면 폴스타 이제 마크가 이제 돼 있고, 이게 이제 누벅 가죽이라고 하더라고요. 누벅 가죽이 뭔지 찾아보니까 이제 소나 양 가죽을 이제 약간 사포질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거칠게 만든 약간 그런 고급 가죽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도 그래서 누벅 재질로 되어 있고, 스티치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핸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쪽은 누벅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벅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 뭐 또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폴스타 마크가 되고요. 그리고 이 폴스타를 사게 되면 이제 주는 게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폴스타 키가 들어있는 키박스입니다.
한번 열어보면 폴스타 마크가 있죠. 이렇게 열시면은 폴스타 마크가 있고, 이제 폴스타 키가 있는데 폴스타 키가 조금 아쉬워요. 이게 기본적인 볼보의 키, 구경 볼보의 키와 똑같습니다. 이 마크를 이런 폴스타 마크로 해줬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이 폴스타가 약간 고성능 버전으로 나온 약간 튜닝 그런 기종인데, 약간 이렇게 똑같은 키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그게 아쉬워요. 폴스타만의 어떤 뭔가 프라이드? 아니면 아이덴티티?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똑같이 만들어 버려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뉴얼을 이제 따로 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두꺼운 매뉴얼 있잖아요. 그거 말고 추가적으로 더 주는 것들이 있는데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는 뭐 그냥 여기 이렇게 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거는 폴스타의 연비랑 CO2 배출량을 나타내는 종이고요. 그 다음 이제 사용 설명서인데, 여기 보시면은 폴스타를 뭐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폴스타 등록하는 거, 자, 뭐 운전자 세팅, 론치 컨트롤, 권장 연료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론치 컨트롤은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폴스타가 어디가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은 우선은 엔진과 배기 시스템에서 그림자시네요. 우선은 배기 시스템이 폴스타 배기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터보차저가 업그레이드 됐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된 연료 인젝터, 캠샤프트, 커넥팅 로드 흡기 시스템이 이제 업그레이드 됐고, 그다음 출력 증가와 운전성 개선을 위한 폴스타 엔진 보정. 그러니까 ECU 칩이 이제 폴스타만의 어떤 그 튜닝이 돼 있는 거죠. 배기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가변 배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가변 배기 밸브가 보시면은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두 군데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쪽이랑 그 다음에 여기로 이제 이렇게 통해 가지고 이제 이게 소음기가 되겠죠. 소음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가변 밸브를 열게 되면, 스포츠 모드를 바꾸게 되면 이게 두 개 열리면서 직접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소리가 이쪽이 더 커요. 그래서 좌측 배기구를 통해서 소리가 더 크게 나옵니다. 이게 권장 타이어에 대해서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여름 타이어가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 조금 이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제 브레이크 길들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브렘보와 협력하여 개발한 고성능 브레이크 시스템이 사용된다고 있고, 브레이크 시스템은 6피스톤 프런트 브레이크 캘리퍼와 371 이제 디스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디스크 변형이 올까봐 세차할 때도 차를 먼저 식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열이 좀 내려가면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뿌려요. 그래서 저는 세차를 할 때 실내 세차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물을 뿌리는 외부 세차는 나중에 합니다. 예, 제가 이걸 말씀 안 드렸네요. 이게 볼보 폴스타에는 서스펜션이 올린즈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올린즈 서스펜션 하면 그냥 서스펜션의 탑 최고 명품으로 알려져 있는 서스펜션입니다. 그래서 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그것도 심지어 조절식 서스펜션이에요.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조절 레버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조절을 해서 탈 수가 있는데 뭐 이제 서스펜션 세팅이 이제 뭐 기본 세팅은 앞에 뒤에가 다 10으로 돼 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바꾸면 된다라고 추천을 해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서스펜션 세팅 조절은 몇 분이면 되지만 볼보 서비스 센터에 의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조금 힘들어요. 이 밸브가 거의 숨겨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이따가 한번 서스펜션 조절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힘든지. 여기 이제 외부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이런 부분이 변경이 됐다. 그 다음에 내부도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누벅 가죽이랑 여러가지 스티치가 들어갔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런 내용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하단부를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스포츠 페달이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스포츠 페달이 들어갔다. 이게 브레이크 잡거나 할 때 이제 이렇게 잘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잘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보가 제가 진짜 볼보에서 만족하는 부분이 이 시트입니다. 시트가 너무나 편안하고, XC70 시트는 약간 느낌이 어떠냐면 소파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푹신푹신한 소파. 근데 폴스타의 이 버켓 시트는 그냥 콕 감싸면서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딱 앉으면 그냥 뭔가 이렇게 편안하면서도 뭔가 안정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X70의 그런 편안한 거는 좀 다른 편안함이에요. 근데 굉장히 허리도 안 아프고 장시간 운전해도 편합니다. 진짜 볼보의 시트는 최고인 것 같아요. 여기도 원래는 이게 이제 아니고 이런 식으로 손잡이가 달려 있었어요, 운전석에도. 근데 제가 요거는 따로 구매를 해가지고 다른 겁니다. 이게 선글라스 케이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뒷자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자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누벅 가죽이랑 레벨 블루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 뒷자리도 뭐 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약간 뭐 이렇게 보니까 뒷자리에서 보니까 더 선명하게 스티치가 잘 보이네요. 엉따 뒤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느낌이 딱 앉으면 폴스타의 그런 감성이랄까, 차별점이 조금 보이긴 해요. 약간 이런, 특히 시트 부분이 많이 이제 다르고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게 전면 센터 패널이 저걸로 이제 카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 약간 전체적으로 약간 어두운 색깔로 해가지고 어두운 느낌이면서도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전체적인 느낌이 납니다. 이런 부분도 보시면은, 네. 이건 뭘 때 쓰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뭘 때 쓰는 거지? 뭐 액세서리 장착하는 것 같긴 한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뭐 이렇게 불 들어오는 거, B필러에 이렇게 이제 송풍구가 있어가지고 뒷사람도 시원해요. 지금 또 시원한 바람이 딱 얼굴로 맞추면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런 부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차가 근데 이제 보시면 뒷자리가 제 기준으로 앞자리를 세팅을 해 놓은 상태에서 제가 뒤에 탔을 때 좁습니다. 좀 약간 이 차를 사기 전에 아반떼 MD를 탔었는데 그거보다 작았었어요. 그래서 뒷자리는 좀 좁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뭐 편안합니다. 근데 이제 윗부분이 조금 이제 제가 키가 있다 보니까 좁아요. 이렇게 거의 닿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닿는 거 맞죠? 머리카락이 지금 닿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좁긴 한데 뭐 4명 타기에는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고요. 조금 기본적인 차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좀 딱딱하다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이거는 어느 정도 올린즈 서스펜션이 가변으로 조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절이 가능하다. 근데 조절을 최고로 무르게 해도 좀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이거를 많이 조이면은 엄청 딱딱합니다. 트렁크도 보여드리면 꽤 넓습니다. 넓고, 이 부분을 아래쪽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스페어 타이어는 없고 이제 펑크 수리를 할 수 있는 공기 넣는 거랑 그다음에 견인할 때 쓰는 거 그런 부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엔진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엔진룸. 뭐 전체적으로 다 똑같아요. 뭐 기본적인 S60이랑 차이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슈퍼차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슈퍼차저가 제가 어느 부분에 들어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슈퍼차저가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흡기 쪽이 좀 커졌어요. 이게 파이프도 좀 길고 그런 부분이 조금 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윗바라고 하는 이 바가 달려있어요. 이게 카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차체의 뒤틀림을 방지해주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제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단단하긴 한데 이게 가늘어가지고 그런 역할을 해줄지는 의문이에요. 그리고 약간 장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4기통 2000cc 4기통 근데 367마력. 네. 토크도 거의 디젤 엔진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무슨 카라반을 끌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안 보여드리는 게, 이제 폴스타는 7년식은 이렇게 돼 있고 18년식은 여기에 딱 1500대 중에 몇 번째 차량이다 그게 딱 적혀져 있는데, 17년식은 없습니다. 18년식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설명을 안 드린 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가 하만카돈 오디오 프리미엄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대신에 이제 차체가 작기 때문에 하만카돈의 서브우퍼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거를 뺀 나머지입니다. 뭐 음악 들어보시면 저는 만족하거든요. 소리가 괜찮습니다. 뭐 하만카돈 괜찮은 브랜드고, 그다음에 소리도 저음이랑 고음이랑 적절하게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음악을 듣고 있고요. XC70에서는 제가 다인 오디오 스피커로 튜닝을 했잖아요. 그거랑은 약간 확실히 음색이 다르고 성향이 좀 다릅니다. 요거는 약간 밸런스가 좀 더 잘 맞는다는 저는 느낌이요. 저는 X70에는 다인 오디오에 이제 서브우퍼가 들어갔는데 저음이 좀 세가지고 오히려 서브우퍼에 그거를 좀 줄여놓고, 이퀄라이저도 세팅을 거의 저음을 좀 최대한 좀
좀 적게 하는 걸로 세팅을 해놨어요. 이 차는 뭐 기본적인 밸런스가 잘 맞더라고요. 오디오가. 연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10km 정도는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보이다시피 이제 이 스포츠 모드를 이렇게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 이게 연비는 어떻게 바르냐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거의 한 5km대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막 밟으면요. 근데 기본적으로 경제 주행을 하게 되면 12km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에코 버튼이 있는데 이 에코 버튼은 원래는 에코 버튼이 없었어요. 그냥 민자로 되어 있는 버튼이었는데 이거를 센터 가서 에코 버튼으로 변경을 했어요. 에코 버튼이 달려있는 것과 없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코 버튼을 있는데 원래 이 에코 버튼을 누르게 되면 관성주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관성주행으로 연비를 최대한 높여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폴스타는 그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에코 버튼을 그냥 빼고 그냥 없는 버튼으로 넣었어요. 근데 이게 눌려요. 이게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보시면은 저는 이거 화면 없애고 이 상태에서 에코 버튼을 제가 누를게요. 누르면 에코가 지금 활성화 되죠. 그러면 여기도 보면은 에코 클라이밋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에코 다시 꺼볼게요. 그건 오토 클라이밋이죠. 근데 이거를 에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에코 클라이밋이라고 해가지고 이 AC가 죽어버립니다. 시원한 바람이 안 나요. 멈춰있을 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차이가 에어컨이 조금 다르나? 그 정도예요. 예, 보셨다시피 폴스타가 가변배기로 되어 있는데 시동 시에는 이 가변배기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시동을 걸었을 때는 소리가 우렁차게 한번 소리가 나요. 예, 그래서 시동 걸 때 좀 뭔가 기분이 좋다는 거, 그런 게 있고요. 한번 런치 컨트롤 해가지고 한번 배기음 제대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런치 컨트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그 다음에 설정 해서 예, 제가 아까 요거 ESC 오프 꺼놨었죠. ESC 오프로 한 상태에서 페달을 왼발로 꽉 밟아주고 그 다음에 악셀을 밟아주면 2000cc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이렇게 되면 보이시나요? 엄청난 힘이. 저도 하기가 무섭습니다. 런치 컨트롤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 올린즈 서스펜션을 조절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장갑을 제가 왜 끼고 있을까요? 그만큼 바꾸기가 힘들다는 소리입니다. 자, 우선 앞바퀴 전륜이나 후륜 조절하는 방법이 이제 좀 방법이 다른데요.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제가 브러쉬로 한번 비춰볼게요. 여기 파란색 보이시죠? 네, 저게 지금
올린즈 서스펜션입니다. 그리고 후륜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후륜도 저기 보시면은 올린즈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오른쪽에도 들어가 있겠죠. 이 전륜 서스펜션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되냐, 고생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서스펜션 그 조절 노브가 저 바퀴 안쪽에 있어요. 바퀴 안쪽에. 그래서 조절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뭐 이 밑바닥으로 손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바퀴를 최대한 오른쪽으로 돌려줍니다. 최대한 오른쪽으로 돌려준 상태에서 이게 보이실까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요거를 조절을 하고요. 그냥 꺾고 여기를 꺾고 여기 있는 이런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조절하려면 팔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손도 이렇게 됩니다. 팔도. 이제 요게 뚜껑이에요. 이 뚜껑을 조절한 다음에 다시 끼워 넣으면 됩니다. 이게 올린즈 마크죠. 자, 이거는 쉬운 편이었고요. 후륜 조절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후륜은 더 빡셉니다. 자, 우선 후륜은 어떻게 하냐. 자, 우선 후륜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열어야 돼요. 열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안쪽에 보이는 이 너트, 플라스틱 너트를 풀어야 됩니다. 뭐 손으로 돌려도 이렇게 풀립니다. 이게 최소 2개는 풀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들어 올려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세워서 여기 뭐 빠져야 되네. 이렇게 하면 여기 손을 집어넣으면 어딘가 그 밸브가 있을 텐데. 있다. 이거 뭐 카메라로 찍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한번 찍어볼게요. 잘하면 보이거든요. 잘하면. 여기 보이시죠? 이거예요, 이거. 이게 어디 있냐면 이렇게 안쪽에 있어요. 안쪽에. 이거를 돌려서 조절하는 겁니다. 이 정도 자세 해야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거 하려면 기본적으로 차에 짐이, 트렁크에 짐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거. 제가 어제 이거 찍으려고 이 안에 있던 짐을 다 701로 옮겨놨습니다. 사전에. 이거 여름에 못해요. 겨울에 해야 돼요. 네, 오늘은 제 에마 중에 하나인 S60 폴스타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이 차는 우선 뭐 볼보의 최초의 고성능 버전, 거의 최초의 차입니다. 최초의 차였는데 뭐 반응이 그렇게 선풍적이지 않아서 AMG나 BMW의 M처럼 이렇게 계속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폴스타라는 어떤 네임이 전기차로 이제 넘어갔죠. 그래서 지금 폴스타라고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그 폴스타도 이제 볼보의 어떤 물론 자체적으로 독립을 하긴 했지만 볼보의 이제 한 부분인데 오리지널 폴스타는 바로 이 차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됐고요. 이 폴스타 고성능 버전이 S60, V60 폴스타가 2016년에 최초로 나오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4기통 2000cc 엔진으로 이제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조금 이제 외관 파츠가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단종이 됐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 힘든 차예요. 아마 다니시다가 볼보의 그 폴스타 파란색 마크가 엠블럼이 붙어 있는 차를 보시면은 그날 로또를 사시면 됩니다. 네, 뭐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스포츠 모드에서 힘이 치고 나가는 힘이 좋기 때문에 신호 대기 상태에서 신호가 녹색불로 바뀌었을 때 치고 나가는 맛이 있어요. 그래갖고 쫙 나가거든요. 하면서 나가거든요. 그 느낌이 굉장히 좋고 좋아하고, 우선 배기음이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시원시원한 어떤 주행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저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차고요. XC70과 70과 S60 폴스타 굉장히 좋은 조합입니다. XC70은 가족들과 함께 이제 뭐 장거리 여행이나 가족들과 함께 할 때 굉장히 좋고요. 차박도 물론 가능하고, S60 폴스타는 뭐랄까요, 이게 S60 기본 S60을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스포일러라던가 뭐 휠이라던가 그게 좀 다르긴 하지만, 그냥 폴스타를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똑같아요. 그냥 S60이에요, 볼보. 근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는 순간 차가 변신을 한다는 거. 완전 다른 차가 됩니다. 약간 변태적인 차예요. 그냥 외관만 봤을 때는 그냥 조용조용해 보이는 그냥 어떤 세단의 느낌이에요. 그냥 데일리카의 느낌인데, 스포츠 모드로 변신하는 순간 차가 달라집니다. BMW의 M 시리즈나 볼보의 AMG 같은 경우에 딱 봐도 뭔가 이 차는 고성능이구나, 다른 차구나, 튜닝이 됐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볼보의 폴스타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뭐 인지도가 조금 낮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냥 세단 같은 느낌인데, 이 고성능이란 말이죠. 367마력 100km를 4.7초에 주파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차가 치고 나갈 때 약간 그런 짜릿함이 있어요. 일반 차들이 그냥 막 고성능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튜닝된 그런 차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짜릿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뭐 신호 대기 중에 뭐 가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BMW 이제 M 시리즈 M3가 이제 옆에 있었고 제가 있었는데, 모르죠.
뭐 이 차가 어떤 차인지.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신호 대기 중에 이제 스포츠 모드 바꾸고 신호가 바뀔 때 하고 나갔어요. 그 M 차주가 굉장히 놀랬나봐요. 그래갖고 뒤늦게 막 따라오더라고요. 물론 M의 M3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차가 마력수가 거의 100마력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길 수는 없는데 그런 짜릿함이 가끔씩 한 번씩 있어요. 이 차를 탈 때. 네. 그냥 자기 만족이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 차인데 제가 소개를 702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네요. 지금이라도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려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타고 있는 S60 폴스타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